만들어주는 여자 이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논문 주제는 Olympic Games Reloaded, Can the Olympic Agenda 2020 Push Resident Support for the Mega Event? 라는 주제로 ESMQ의 2022년에 실린 논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목차는 서론, 문헌조사, 방법론, 결과, 논의, 결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박장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했기 때문에 입찰의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IOC는 우수한 자격의 후보들을 고르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럼을 통해서 잠재적인 개최 도시에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지정하는 것까지도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는요 10억 달러 규모의 복잡한 비즈니스로 올림픽이 전환되면서 2000년대 초에는 IOC는 잠재적 개최국에게 입찰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올림픽 게임 유치를 위해서 구속력 있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커와 프리커가 인용한 8개의 올림픽 국민 투표 중에서 7개는 올림픽 개최를 거부를 하였는데요. IOC는 인식된 부패, 이익에 대한 탐욕, 거대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신에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구들이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이 감소하고 주민 지지가 부족해짐으로 인하여 유치 철회가 증가함을 통해서 2014년 IOC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올림픽 조직의 전략적 방향 변경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올림픽 아젠다 2020은 올림픽 아젠다 2020 플러스 5로 업데이트됩니다. 2021년에 업데이트됩니다. 올림픽 아젠다 2025 플러스 5는 40개의 조직 권장 사항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는 2026년 동계 올림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재적 개최 도시와 IOC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기각된 국민 투표가 많았지만 결과가 거의 근접하였습니다. 2022년 그라운 빈넨 동계 올림픽은 52.7%, 2024년 함부르크 하계 올림픽은 51.6%의 기각률로 거의 50%를 왔다 갔다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권고안이 미세한 차이를 만듦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많은 질적 연구들에서는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올림픽 아젠다가 주민들의 지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양적 조사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적 배경과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아젠다 2020의 어떤 권고안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첫 번째 질문, 연구 질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국민 투표를 50% 이상의 지지율의 긍정적인 투표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진 올림픽 아젠다 권고안이 무엇일까라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문헌 조사입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지지라는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인데요. 이벤트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지지에 많은 잠재적 그리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을 하였고요. 잠재적인 영향을 주로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용, 편익, 분석,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인식된 비용이 예상 편익보다 적을 경우 당연히 사건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 이론과 일치하고요. 이런 개인 의사결정이 효용 극대화라는 목표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메가스포츠 행사 개최의 가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시적 효과에는 경제 성장, 노동력 수요 증가, 관광객 유치, 그리고 소비 증가라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부정적인 가시적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이는 개최 도시의 재정적 부담 증가, 또한 물가 상승, 세금 인상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가시적 효과 또한 중요하다고 문헌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이벤트와 거의 비교 불가능할 만큼 높은 미디어적인 존재감을 올림픽은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 애착, 사회적 포용, 응집력, 연대라는 이런 비가시적 효과 또한 중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비가시적 효과 또한 당연히 있었는데요. 환경 및 문화적 파괴, 범죄, 보안 위험 증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이미지를 포함시키로써 기본적인 비용과 편익 틀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이벤트와 이미지와 주최자의 관계자의 이미지는 신뢰라는 항목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해 관계자, 기관 및 행사 주최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내가 지원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 아젠다가 주민 지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입찰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줄이고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유산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잠재적 개최 도시는 이제 다중 개최 도시 입찰을 가능하게 함을 통해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스포츠 인프라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목표를 하였습니다. 올림픽 아젠다는 개최국에 도움이 되며 잠재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영향을 끼치고요.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올림픽 아젠다는 유무형의 효과, 그리고 이벤트의 이미지, 기관과 주최자에 대한 신뢰, 시민들의 미디어 또는 지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지 등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의 배경인 오스트리아에서는 202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최 지역인 티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를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티롤이라는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티롤은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겨울 시즌에 굉장히 핫한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시즌에 49만 명, 즉 인구의 55%가 몰리는데 사실 알프스를 끼고 있어서 인기가 좋기도 하지만 1964년, 76년, 84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고요. 2012년에는 최초 동계 유스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만큼 올림픽 개최 경험이 많은 도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올림픽이 5번이나 개최되었기에 굉장히 올림픽 개최에 호의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공식적인 국민 투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측해 봤을 때 약 72%가 찬성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해당 논문은 공식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전 5월 티롤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850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메일을 통해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모형을 보시면 종속 변수는 서포트로 문항은 티롤이 2026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예, 아니요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올림픽 어젠다의 레코멘데이션을 기반으로 한 질문 4가지죠. 기대되는 유형의, 무형의 효과, 이는 각각 또 비용과 편익으로 나누어지고요. 비용 변수,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통제 변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 올림픽 어젠다 2020 권고안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개최 지역 주민들의 올림픽 게임을 지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습니다. 편익의 경우 총 8가지 항목 중 지역 주민들의 연대감, 세계 시민주의 2가지 항목이, 그리고 비용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적을수록, 인프라 형성 비용이 낮을수록, 환경에 해를 덜 입힐수록 등 5가지 항목이, 그리고 이벤트 이미지 변수에는 부패와 애국심을 포함한 3가지 항목이, 마지막으로는 신뢰 항목에서 IOC에 대한 신뢰 1가지 항목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권고안들이 어느 정도씩 올림픽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지지율 46.7%의 국민투표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해당 논문의 설문조사의 지지율인 58.7%와 함께 봤을 때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즉 국민투표를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올림픽 어젠다 권고안 항목들이 한 단위 높게 혹은 낮게 변화해야 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편익 변수의 경우 더욱 그 효과가 높아져야 개최 지지 의사가 높아지고, 지지율을 낮추는 비용의 항목들은 더욱더 낮아져야지 오히려 개최 지지 의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이미지의 경우 올림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부패에 대한 이미지는 한 단위 낮아질수록 개최 지지 의사가 높아지며, IOC에 대한 신뢰는 한 단위 높아질수록 개최 지지 의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는 2가지 논의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최 지역민들의 지지도에 올림픽 어젠다 2020 공고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개최를 지지하는 편익들은 대체적으로 수입 창출, 지역 활성화 등 유형의 편익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주를 이뤘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무형의 편익이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회를 개최했을 때 발생되는 유형의 가치들보다는 무형의 가치에 더 연구 초점이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형의 비용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들이 유의미한 결과였고 이는 개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IOC도 대회 유치 희망 도시들에게 대회 규모 축소 및 기존 시설 재활용, 재정적으로 투명한 대회 계획과 같은 올림픽 어젠다 권고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최 지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편익보다는 부정적인 비용 항목이 개최 지지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제성이 있는 국민투표와 강제성이 없는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 표본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올림픽 어젠다 권고안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 단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때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그는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어느 비용 그리고 어느 비용, 편익, 이미지 신뢰 등 어떤 특정 하나의 변수가 더 나아지기보다는 개최 지역민들이 그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지지율을 50%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메가 이벤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올림픽 아젠다 2022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해 관계자, 주최자, 프로모터, 관광지에게 거주자가 승인한 방식으로 메가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과 공개된 정보를 개념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올림픽 아젠다의 범위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IOC와 그들의 전략적 방향성을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시사하고 있고요. IOC는 이로 인해서 신뢰 회복이 먼저 필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재정적 우려, 환경적 영향, 부패 등의 민감한 요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무형의 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의 비용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한 스텝 한 스텝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논문 읽어주는 남자 박정환, 논문 읽어주는 이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